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는 예정대로 이달 말에 마지막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서부와 남부 지역에 엄청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아이들이나 운전자들이 차량에서 질식하는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얼바인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보석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 아시안 여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고속도로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트럭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한 의사가 진료를 보던 중 환자에게 총격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약 2년 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물가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이번 달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할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올랐습니다. 5월보다 1%포인트 둔화한 것으로 지난 2021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1년 전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2% 오르는 데 그치며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27% 급락하는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4.8% 올라 5월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데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5%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온 연준으로선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We were anticipating something that was going to show a good bit of progress, and what we got this morning was even better. So, taken broadly speaking, just a really good kind of reading for the soft landing camp. 일단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 고위 인사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는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만큼 이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난 1년간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가와의 전쟁도 끝나간다는 기대감 속에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 정책을 종료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서부와 남부 지역에 잔인한 폭염이 이번 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찌는 듯한 불볕더위에 차량 내부에 있다 목숨을 잃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고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폭염의 절정이 닥칠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 속 찜통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기 위해 온도계 2개를 넣어봤습니다. 1시간도 안 돼 한 개는 110도, 앞유리 쪽에 부착한 다른 한 개는 120도를 넘다 못해 한계치를 넘어 측정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불볕더위 속 밀폐된 차량 안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보다 더 위험합니다. 특히 미국에선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에 아이들이 차 안에 방치됐다 질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뒷좌석에 있던 아이를 잊은 채 차를 잠그고 떠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Within minutes, this could become a life-threatening issue. So we can't look at it as, oh, the baby's just in there for a few minutes. Maybe just a little bit of mindfulness. Take a deep breath. Slow yourself down. Recognize who you have with you.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찜통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할 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부러 핸드폰이나 가방을 차량 안에 두거나 아이가 차 안에 방치될 경우 경고음을 내주는 차량 안전 기술 등을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무더위 속 장거리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운행 전 차량을 더 꼼꼼히 살피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물도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Make sure there's enough coolant system in there. You really don't want your vehicle overheating. I know a lot of people might be going down sout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ake plenty of extra water. Sometimes you can start feeling some of that dehydration if you're not drinking enough water. Maybe it's too hot, your AC isn't circulating. You could get dizzy and possibly also faint. So we don't want you risking other people's lives on the road. 또 뜨거운 바깥 공기가 싫어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놓은 채 잠이 들면 자칫 저체온증이나 심장에 무리가 생겨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이럴 경우 창문을 조금 열어 외부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는 게 안전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얼바인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친 한 아시안 여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페덱스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택배를 받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CCTV 속 여성은 태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린 뒤 자연스럽게 셀피를 찍는 모습이 담겨 있고 가짜 신분증과 택배 영수증을 제시하고 유유히 사라지면서 범행 당시 흰색 벤츠 SUV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9일 후 이 여성은 또다시 페덱스에서 같은 수법으로 보석이 담긴 택배를 훔쳐 달아났으며 이 여성이 2차례에 걸쳐 훔친 보석은 모두 $7,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지인이나 가족의 신분증을 위조나 훔친 건지 또 주문한 사람과 도착 시간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절도 용의자인 아시안 여성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목격했거나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가 트럭 3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 55분쯤 메디슨 카운티의 70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휴게소에 들리기 위해 나들목을 빠져나가다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트럭을 들이받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 was sleeping and I kind of woke up in the air getting thrown around in there and I know it seems like it was just minutes, with everything going on, but my smoke coming through the bus, so I went on and got off the bus and basically and I seen in front of me it was a man stuck between the seats, like his whole body was folded. I seen a body hanging out the window.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고속버스 탑승객으로 현재 경찰은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측은 사고 버스가 인디애나주에서 탑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미주리주로 이동하던 가운데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던 가운데 한 환자에게 총격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 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쯤 멤피스 인근 콜리어빌의 캠벨 클리닉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던 43살 벤자민 모크 박사가 진료실에서 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29살 레리 피킨스로 사건 발생 수시간 전부터 환자로 병원에 머물다가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으며 범행 5분 만에 경찰에 체포돼 1급 살인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피킨스가 일주일 전부터 숨진 모크 박사를 위협해왔다면서 용의자가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t appears to be a one-on-one
interaction that occurred in an exam room. This was not the mass shooting situation that we experienced at Kroger several years ago. It's nothing like that. 앞서 모크 박사는 테네시주 멤피스 지역에서 2023년 최고의 의사들 명단에 뽑히는 등 명망 있는 의사였고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ord out to keep kids, safe from fireworks. I think, if any kid's hands saved, in my standpoint, it's worth it. 경찰은 용의자가 한 명에게만 총격을 가해 다른 피해자는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에서 한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여름 캠프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는 LA 한인타운 3가와 옥스퍼드에 있는 YMCA 건물에서 8월 18일 오후 6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리더십 캠프의 모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펀드레이징 목표 액수는 $23만 달러며 240명의 한인타운 내 청소년들이 빅베어와 세크라멘토 등 여러 지역으로 일주일 동안 무료 리더십 캠프를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Everyone that lives here, that has been a challenge, and I hope that through our fundraising efforts and through this conversation and dialogue that we can have through our summer soiree, that we're able to do a lot more for the kids that you see at our summer day camp today. And we also have 3 teens who are in Big Bear. LA 한인타운 YMCA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영과 체육, 온라인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벌몬트 길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 1층에 YMCA 프로그램 센터를 새로 오픈하고 한인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늘 10월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한상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한인 경제단체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세계 한상대회 전시 기업들과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미 450여 개의 주요 한국 기업과 업체들이 참가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미국 현지 한인 업체들의 한상대회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대회 예산이 $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거하고는 아주 판이 많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 한상 지도자들이 약 한 1,500명에서 2,500명 정도 이번에 참석을 같이 하십니다. 미국에서 힘들게 오셔서 성공한 우리 교포 기업들의 참여가 이 대회에 하나의 또 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의 우월성, 우리 교포들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다. 한국의 큰 자산은 앞으로 재외 동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상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과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한상대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나흘 동안 애나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며 한미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8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고 K-팝 스타 공연과 한국 편의점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이 1조 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가운데 K-팝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음악시장 분석업체인 루미네이트가 발표한 올해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 횟수가 3달 만에 1조 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만곡 가운데 한국어가 3위를 그리고 K-팝 장르가 3.1%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전 세계에서 비영어권 음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팝 장르는 전례 없는 판매량과 스트리밍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K-팝에는 미국의 평균적인 음악 청취자들보다 매월 음악 관련 소비에 75% 이상 더 돈을 쓰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음원이나 음반 구매율이 67%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루미네이트가 집계한 음반 디지털 판매량 탑10 순위에는 K-팝 앨범이 6개나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올해 창립 86주년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오는 14일 금요일 창립 86주년 기념을 맞아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 12개가 담긴 더즌 박스를 86센트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벤트를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경우 개인당 더즌 박스를 4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배달 등을 통해서 참여할 경우에는 한 박스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크리스피 크림은 지난 1937년 버논 루돌프에 의해 설립되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지역 식료품에서 도넛을 판매하다 꾸준히 성장해 현재는 대표적인 미국 도넛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이 어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사실을 하루 만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를 쓰는 화성 18형이 최고 고도 6,648.4km까지 지솟아 1,001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 시간은 4,491초, 74분 51초로 동해의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각 발사인 만큼 정상 각도로 쐈다면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패배를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는 물론 화성 18형 발사와 단 분리, 미사일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며 반공화국 군사적 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건 지난 4월 이후 90일 만으로 고체 연료는 발사 준비가 비교적 짧아 그만큼 사전 탐지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공해 상공 비행을 트집 잡은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다음 주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과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27일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국가들도 북한 도발을 규탄하며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지역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불필요한 도발이라며 진지하게 대화에 복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이 관련 국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ll countries, including countries in the region, would condemn th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courage the North Korea to come to the table for serious negotiations. 미국은 또 방미 중인 국민의힘 대표단에 긴급 브리핑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백악관에서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부터 30분 정도 관련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캠벨 조정관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토 국가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의 도발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나토 국가들이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ATO is reinforcing our ties with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South Korea. We will work even more closer together, standing strong for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북한의 도발에 서방 국가들은 규탄하고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촉구했지만 대화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 점검에 한국 정부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올 들어서만 4번째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회담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공개 발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두 정상은 비공개 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 방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뒤 일본 외무성이 낸 보도자료에선 윤 대통령이 요청한 우리 전문가 참여가 빠져 있어 일본 측에 명확한 답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두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強く非難いたします。日米韓が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윤 대통령은 또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 규정하며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순방지인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포함해 경제 협력을 논의합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에서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경찰의 자수에 붙잡혔습니다. 둘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 여학생은 친구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이 아파트에서 10대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또 다른 여고생이었는데 자신이 친구를 살해했다고 112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하고 구급차하고 오던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경찰 오고 한 3시쯤 좀 못 돼서 구급차에서 싹 싣고 빨리 싣고 가는데 이렇게 하얀 천 같은 거 물로 덮였더라고요. 대전 모 여고 3학년인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사건 당일인 어제 2명 모두 학교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학생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 학생의 집을 찾아갔고 당시 집에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흉기는 사용하지 않고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마약이나 음주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얼마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나던 운전자를 추격해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추격전까지 불사하는 등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새벽 2시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휘청거립니다.
옆 차선 차량과 부딪힐 뻔하더니 다시 차선 분리대를 들이받을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뒤따라 운전하던 전범중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긴급 신고드립니다. 제 앞에 음주운전하는 차 있는 것 같아서. 신호에 걸려 멈추자 전 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술 먹었어요? 당신 음주죠? 안 했다니까요. 옆에 차 내요. 경찰 부를게요. 네, 부르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앞차 운전자는 좌회전하며 달아납니다. 전 씨도 따라붙었습니다. 도로 위 차들 사이를 헤집듯 한밤의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20여 분간 18km를 달아난 끝에 앞차는 포기한 듯 어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 피곤하고 위험한 추적에 굳이 나선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당장 모르는 사람들만 해도 그분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대로 보낼 수는 없겠다라는. 지난달 한밤중 집으로 차를 몰던 이모 씨도 앞범퍼가 떨어져 나간 차량이 비틀거리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경찰에 신고하고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대 빨리 연락 좀 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지금. 15분가량 추격한 끝에 경찰과 힘을 합쳐 음주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성남 모란역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역주행에 달아나던 차량을 견인 차량 2대가 출동해 앞뒤로 막아세웠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셨다면서도 음주 측정은 거부해 입건됐고 경찰은 견인차 운전자 2명에 대한 포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우크라이나 폭격에 가담한 전직 러시아 장교가 자택 인근 공원에서 암살됐습니다. 용의자는 60대 우크라이나 출신 남성으로 암살 하루 만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러시아 남부 크리스노다르의 한 공원에서 전직 러시아 해군 중령 르지츠키가 총알 7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조깅을 하려고 집 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그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에 가담했던 인물로 당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민간인 2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르지츠키가 암살된 지 하루 만에 러시아는 용의자 체포 소식을 전했는데요. 용의자는 지난해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은 암살된 전직 장교가 운동 앱에 매일 조깅한 기록을 올렸다며 운동 앱 때문에 위치가 노출됐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지노와 호텔을 즐비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과 다투던 여성을 강제로 호텔 방으로 끌고 간 뒤 5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호텔 21층 창문을 깨고 TV와 의자 등 각종 집기류를 밖으로 내던지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투숙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요. 결국 경찰은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저자죠. 프랑스로 망명한 체코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밀란 쿤데라가 9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쿤데라는 공산주의 체제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소설 농담과 희곡 열쇠의 주인들을 발표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지난 1968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집필과 강연 등의 활동에 제재를 받게 되자 1975년 프랑스로 망명했고요. 지난 2019년에서야 국적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과격 시위가 잇따랐죠. 10대 운전자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단이었는데요. 프랑스 보험연맹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프랑스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로 6억 5천만 유로, 우리 돈 9,3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 과격 시위대의 공격으로 경찰서와 학교, 은행 등 프랑스 곳곳에서 건물 1,100여 채가 파손됐고요. 상점 1,000여 곳이 물건에 약탈당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피해는 지난 2019년 노란조끼 시위 때보다 그 규모가 3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분화구에서 시뻘건 용암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희뿌연 화산가스가 일대를 뒤덮고 용암은 길게 띠 모양을 형성하며 뻗어나갑니다.
아이슬란드의 수도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리틀리 흐르투르 화산인데 최근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어서 인근 공항에선 여객기 이착륙을 평소처럼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민들이 화산을 가까이 보려고 몰려들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사연은 이 주차장에서 수입차를 끌고 눈앞이 아찔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막상 차주에게 연락하니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감동을 준 차주를 만났다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모임 후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옆에 있던 수입차를 긁은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글쓴이의 연락을 받은 차주는 괜찮다, 크게 문제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불안한 마음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차를 확인해달라고 연이어 부탁했다는데요. 그러자 차주는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를 긁을 수도 있는 거라며 되레 글쓴이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온 차주의 메시지, 많이 놀라셨죠? 라고 오히려 글쓴이를 위로했고요. 나중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베풀어달라는 내용인데요. 글쓴이는 너무 감동적이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면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훈훈한 사연의 누리꾼들도 저런 분이 계셔서 살만한 세상이다. 차주가 복 받으면 좋겠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식판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진과 함께 조리 담당과 이모님 그리고 조리병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군 관련 제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틀 전 초복을 맞아 점심으로 해신탕과 수박 화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현역 군인인데 2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맛있었던 밥은 처음이었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보니 이 정도 점심이면 우리 군장병들 영양 보충이 꽤 됐겠는데요. 누리꾼들은 군대 부실급식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미담이 나와 반갑다. 더운데 고생하는 만큼 잘 먹어야 한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새 전국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그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죠. 이 폭우 현장을 담은 영상과 사진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주차된 검은 차량 뒤쪽 벽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집니다.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차량 뒷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 있고 세찬 물줄기가 차량 안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물줄기가 셌으면 저렇게 와장창 유리창이 깨졌을까요? 이미 차 하나는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부산 인근에서 찍힌 영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진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간판이 날아가 도로 위에 쓰러지고 또 가로수가 뽑히는가 하면 건물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는 등 당시를 아찔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도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인데요. 갓길에서 달리던 말 2마리 중 이 한 마리가 갑자기 2차로로 들어옵니다. 결국 차량과 부딪히면서 말은 죽고 말았고 기수도 다쳤는데요. 지난해 2월 경북 칠곡군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후 자신의 말을 잃은 기수가 차량 운전자에게 3,900만 원짜리 소송을 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말과 부딪힌 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은 잘못이 없다고 하자 소송을 걸었다는데요. 소송 결과 1심은 말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거라며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메시를 위해 직접 크레인에 오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벽화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바로 최고의 축구 스타 메시의 얼굴이네요. 고공 트레인에 탄 사람들이 벽화를 완성하는 데 여념이 없죠. 이 모습을 촬영한 건 왕년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 빅토리아인데요. SNS를 통해 남편도 함께 메시의 벽화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2022-23 시즌 파리 생제르맹과 이별한 메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한 거액을 뒤로하고 미국행을 택했는데요. 메시가 뛰게 될 구단은 지난 2018년 창단된 신생팀으로 베컴이 구단주를 맡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주 마이애미에서 메시의 데뷔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경기 입장권은 3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치솟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이니 구단주 베컴이 직접 크레인에 올라 메시의 벽화를 그리는 것도 이해가 될 만하네요. 태국에서 치즈만 20장이 들어간 햄버거가 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고기 패티나 채소 없이 이 엄청난 양의 치즈만 겹겹이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 태국 젊은 층 사이에서 요리에 치즈를 얹어 먹는 것이 유행인데 이런 대세를 반영해 치즈를 듬뿍 넣은 햄버거가 출시된 겁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색했지만 현지 소비자 대부분은 치즈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